식물의 호흡입니다. 학습 목표는 식물의 호흡을 이해하고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동물도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배웠듯이 식물도 호흡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배웠듯이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소 또는 우리가 양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식물도 마찬가지. 이 에너지가 있어야만 식물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호흡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배웠겠지만은 양분, 식물이 열심히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양분을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식물의 호흡, 그래서 동물의 호흡과 같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과정도 똑같이 우리가 저번에 식물세포 배웠을 때 식물세포 안에는 엽록체도 있겠지만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랬었죠. 즉 식물세포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이러한 호흡 과정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긴 게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광합성이랑 이 호흡을 살펴보면은 광합성 이산화탄소 물을 원료로 포도당, 양분과 산소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자, 이 위에 있는 호흡과 비교를 해보면 이 양분과 산소가 호흡의 원료라고 하면은 광합성에서는 이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게 되겠죠. 그리고 호흡에서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와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는데, 광합성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원료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초록색 부분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호흡이 일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 물을 원료로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이 원료를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받아서 이것을 양분과 산소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흡 같은 과정은, 호흡은 이 양분과 산소를 원료로 해서 마이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면서 거기에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은 돌고 도는 이러한 관계죠. 돌고 도는 관계. 자,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이고요. 그래서 이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은 초록색을 띈다 그랬었죠.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초록색 가리를 띠는 그 세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을 띠거나 안 띠거나 상관없이 식물체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도 다른데요. 광합성은 빛광자, 즉 빛이 있는 때인 낮에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호흡은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늘 항상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면 에너지는 끊임없이 계속 필요하니까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체 출입은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은 광합성에는 필요한 것이 이산화탄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요. 그 결과 만들어지는 산소를 방출하고요. 자, 그다음에 호흡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산소를 흡수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필요해서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료로는요, 광합성의 원료는 물과 이산화탄소, 이게 재료라 그랬었죠. 호흡은 양분과 산소가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생성되는 생성물은, 광합성은 양분과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고, 호흡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계를 보면은 이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를 이 양분에 저장을 하는 거죠.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저장을 한다. 이게 광합성이 되겠고요. 호흡 같은 경우에는 양분을
분해를 해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또는 분해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 잘 구분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식물의 기체 교환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에는요, 햇빛이 있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당연히 낮과 밤 상관없이 일어나는 호흡도 같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광합성량이 더 많아서, 그리고 광합성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바깥으로 내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흡수를 하고 낮에 그리고 산소는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는 우리가 산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낮 같은 경우에는 이 호흡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산화탄소도 식물 안에서 광합성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식물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밤입니다. 자,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량이 0이기 때문에 호흡량이 절대적으로 호흡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 그랬죠. 그래서 식물체는 밤에는 산소를 흡수하고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낮과 밤에 따라서 어떻게 기체를 방출하고 흡수하는지 이것도 잘 구분해 주셔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비밀 미션입니다. 자, 비밀 미션은 방금 얘기한 식물에서 아래에 설명하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때를 댓글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산소를 흡수하는 이때가 언제인지, 낮인지, 밤인지를 댓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7차시 디딤 영상 글에다가 오전 8시 반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